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분슌 온라인에 한 칼럼이 게재되었는데요. 제목은 아직 관방장관 시대의 연장, 출범 한 달 맞은 이른 스가 정권 성적표입니다. 정치 저널리스트인 고토 겐지 교수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룬 칼럼인데요. 스가의 정치 스타일에 방점을 둔 분석이 이채롭습니다. 내용과 함께 흥미로운 반응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디지털청 창설,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불임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등 곧장 정책을 내놓았다. 출범 초 지지율은 대형 신문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고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는 74%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일본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문제가 불거지자 출범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는 이 정권의 명과 암이 분명해진 것이다. 출범 초 이딴 정책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스가 정권이 가지는 정책 실현을 위한 속도감이 분명한 명부분으로 국민으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 학술회의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속도감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대응이 졸속이었다는 국민 여론 비판이 일어나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왔다. 암으로 작용한 것이다. 스가 정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다. 정권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정권을 지탱해왔는데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 표명으로 단숨에 1인자가 됐다. 준비를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당초부터 내건 아베 정치 계승도 이전 정권에서의 계승이고 무엇이 스가 총리의 독특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현재 뚜렷하지 않다. 학술회의 문제는 아베 정치 계승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아베 총리 재임 중에 회원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경계선 없이 스가 정권에 넘겨졌고 스가 총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임명 거부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후 스가 총리에게는 물러서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공격형 정치를 고집하는 것이 스가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이다. 관방장관 시대의 기자회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항상 문제없다, 적절하다고 밀어붙였지 미안하다란 후퇴란 없었다. 이 자세를 총리가 되어서도 관철한 것이다. 기세가 있을 때 이런 공격적 자세는 효과적이지만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효과는 미지수다. 원래 스가 총리 자신이 아베 정권 시절 정권의 수호신으로 화살을 한 몸에 받는 골키퍼였던 것처럼 과거 스가 관방장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측근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학술회의 문제에서는 그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스가 총리가 갑자기 10월 5일 세계 언론사가 그룹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는 각 시대의 제도 안에서 법률에 근거해 임명을 행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 했고 6명을 임명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개별의 인사에 관한 것은 코멘트를 삼가겠다라고 말해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건 분명한 실수다. 총리가 갑자기 우통 벗고 나와 발언해서는 안 되며 2중 3중으로 쳐진 안전망 안에서 가만히 상황을 판별해야 했다. 관방장관 시절 공세적인 자세로 언론 대응을 잘해왔다는 자신감이 화근이 됐다. 스가는 지금까지 모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독자 완결형 정치를 해왔다. 그 정치 스타일을 총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스가 씨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같은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한다. 그것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신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는 소모적인 시간 벌기 국회 심의가 될 것 같네.
어쨌든 전 정권 때부터 국회를 경시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경위 설명이 주 업무인 의회가 그에게는 귀찮고 방해되는 존재. 과거에도 야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해도 피해 다녔다. 아베 정권의 계승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때 남긴 이권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먼저 아닐까요? 아베 정권의 이권의 유산과 일본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를 회피하면 총리의 그릇이라 할 수 없다. 천하의 분슌 씨는 스가 정권 1개월의 성적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벌써 자민당 내에서 생생한 스가 내려놓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야, 깜짝 놀랐어. 정치권은 다시 전쟁에 들어갔음을 알려주었다. 원래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 감소를 어느 정도 막느냐인데 스가 총재로는 도저히 선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격이 성격이라 자포자기 해산을 할 수도 있다. 그 전에 그만두라는 것이다. 속도감이라고 하면 듣기 좋지만 요컨대 제멋대로 행동하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뿐이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총리 자신, 괜찮은 데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 우선 전 정권의 이권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유감스럽게도 스가 씨는 총리의 그릇이 아니다. 졸지에 뭔가 잘못되어 그를 총재로 만들어 버렸으니 일이 꼬이고 말았다. 나라의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치가일 것이다. 아니, 정치가라기보다는 뒤에서 준동하는 관료라는 느낌이다. 내각 총리인데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니 위화감이 든다. 스가 총리는 추천해온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도 되는지 생각해 왔다고까지 하면서 임명 제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믿업지 못한 정권이다. 권력의 기반은 헌법 법률의 자기식 해석, 복수 인사, 언론사에 대한 공갈과 비정상적인 취재 수칙 강요, 향후에는 총리 스스로 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열세가 예상된다. 내가 보는 한 거짓말이 눈에 띈다. 임명 거부한 6명의 이름만 보지 않았던 회견에서 표정이나 시선의 움직임 등이 부자연스러웠다. 총리지만 실력은 관방장관 정도. 떠밀려 나온 총재 선거에서 밀실 담합으로 당선되었다. 운이 좋아 총리가 됐다. 그만큼 역량을 주시한다. 지금 언행으로 괜찮을까? 노력하고 있는 느낌은 있지만 역시 톱의 그릇은 아니다. 관방장관 시절에는 총리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수한 보좌역이었지만 막상 정상에 서니 별로 대책이 서지 않는다. 스가는 관방장관 시절이 너무 길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시절 친구가 없었던 것인지 일본어가 너무 서투르다. 회화 교실에 갈 것을 추천한다. 국회 심의에서는 관료가 써준 원고 때문에 아래만 보고 읽겠지. 돌쇠 한마디. 스가의 동남아 순방 후에 일본 언론들이 조금 방어해주는 듯 합니다만 덜 떨어진 총리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들은 감추기엔 역부족인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